네, 고영진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채용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와중에 최근 은행권 채용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약 1년간에 걸쳐서 38명이 기소됐습니다. 또 은행장 4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최근에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으로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되는 그런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더 우려되는 것은요. 최근에 시도 금고 또 구금고 이런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은행 간의 출혈 과당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출연금, 협력금 이런 것들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에는 광주은행이 이 시금고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각종 유착과 비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감독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아까 언급한 대구은행장 비리 관련해서 재판 결과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됐는데 1년 6개월 받았어요. 1심에서. 상품권을 깡해서 32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고 사적 유용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인규 행장의 개인 계좌를 추적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해 불가능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8년도 일인데요. 대구 수성구에서 구금고인 대구백화점의 권유로 공금 30억에 채권형 30억을 채권형 펀드에 투자합니다. 사실 자치단체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일인데 뭐 못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10억 상당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구은행과 수성구는 서로 짜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금 가입 사실 확인서를 조작해서 대구시와 행안부에 허위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구은행 CD로 환매를 하고 또 이자를 2배 부풀려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억 7천을 수성구에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문재인 박인규 행장이 취임을 해서 추가로 12억 2천을 입금을 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33%의 손실이 19%의 이익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어이없는 것은 이 돈을 박 행장과 전 행장 등이 2억씩 자기 돈으로 객출을 하고 기타 임원들이 몇 천만 원씩 돈을 모아서 냈다는 거예요. 이 돈 출처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박 행장이 2014년부터 비자금 조성을 한 것으로 봐서 이 비자금이거나 또는 그 전 행장인 하춘수 행장의 비자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대구은행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구금고로 재선정됐고 그 다음에 이 대구은행의 전 부행장은 그 뒤에 대구시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이자를 부풀려준 것은 배임입니다. 이 외에도 경산시의 경우에는 2012년에 경산시 세무과장이 대구은행과 짜고 시금고 재선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의 아들을 대구은행에 특혜 채용되도록 합니다. 또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은 마찬가지로 금고 재선정 특혜 채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불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너희 부산은행에서 내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결국은 압박을 해서 아들을 점수 조작해서 취업시킵니다. 그야말로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습니다. 은행장에 이어서 사실상 은행의 넘버2로 통하는 상임감사 2000년 이후로 대구은행의 상임감사 7명 모두 금감원 퇴직간부 출신입니다. 채용 비리로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도 금년 3월 주청에서 또 금감원 특수은행 서비스 변대석 국장이 취임했습니다. 금감원은 2008년 이후에 41회에 걸쳐서 대구은행을 검사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손실보전 사건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의 재산과 임직원의 업무를 감시 네, 그 지자체가 이제 시도금 그 은행들이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의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 출연금도 내고 하면서 상당히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특혜 선정되고 또 채용 비리가 관련이 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그 해당 금융회사 영업의 그 경영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결국 소비자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런 그 지나친 과당 경쟁을 좀 완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 지자체 관련하고 있는 해당 부처와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들의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그 대구은행 등과 지자체 간에 금고 선정을 놓고 벌였던 복마전 이거 말씀드렸고요.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방조 속에서 이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은행 간의 이런 그 경쟁이 특히 금고 선정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주 뭐 치열을 넘어서 극렬할 정도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그걸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오죽했으면 이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배점 항목에서 좀 낮춰라 이렇게 행안부에 권고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출연금 경쟁, 기부금품 요구 등의 이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금융소비자 피해로 결국은 귀착되는 문제인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지자체, 크게는 지자체, 그리고 또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한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위가 지자체한테 협의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지자체보다 그 소관 중앙부처인 행안부와 좀 예,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에 맡기시고요. 네네. 행안부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우리 은행권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더 만드셔야 된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세 군데 정도의 유착 비리를 샘플로 들어드렸는데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 조사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일종의 본보기로 령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 수많은 검사가 이루어졌고 또 금감원 출신들 상임감사가 있음에도 이게 무방비 상태로 다 넘어갔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사고 납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 지금 저 지역이 뜨끈뜨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감독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네.